노기와 기는 전혀 다른 게임이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만 막 엄청 잘하고 하나는 완전 못하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형태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띠부터 주짓수를 배웠던 존플랭크 사범님도 같은 말씀을 항상 하세요. 이렇게 기나 록이나 또 뭐 MMA나 내가 레슬링이나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내 그래플링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올바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정 상황에서는 엄청 괜찮은데 특정 상황에서는 너무 못하고 이런 걸 조금 잘못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 올바르지 않은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짓수를 할 때 내 기술이 전반적 상황에서 다 고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주짓수의 1차 목표고요. 근데 2차 목표는 어느 한 군데가 과도하게 마이너스 되지 않는 상황을 추구해요. 약간 속된 말로 빵꾸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역 엘리트를 거친 현역 선수들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짓수를 해서 지금 굉장히 뭐 메달권에 시합 나가면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은 그 친구들이 자기 특정 분야의 기술은 솔직히 뭐 월드 클래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흰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도 약간 모자르거나 너무 치우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힘의 기준이 10의 기준이라고 봤으면 어떤 부분은 막 12, 13, 15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막 2, 3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 모든 부분이 골고루게 한 7, 8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약간 스테이블 할 수 있고 어떤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테크닉 위주로 연습을 해라라고 항상 내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주짓수만 놓고 보면 내가 특정 부분 엄청 잘하면 월드클래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MMA라고 놓고 보면 같아요. MMA에서 어떤 복싱 잘하는 선수가 1등하는 것도 아니고 레슬링 세계 챔피언이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주짓수 세계 챔피언이 1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는 완전 탑클래스까지 오르지 못했더라도 보편적으로 내가 잘 조합하고 작전을 잘 수립하면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주짓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엘리트 레슬러처럼 레슬링을 잘할 필요도 없고 엘리트 유도 선수처럼 유도를 잘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분야는 다 잘해요. 내가 그래플링은 엄청 잘하지만 스탠딩은 완전 빵꾸거나 공격은 엄청 잘하지만 디스케이브는 완전 빵꾸거나 뭐 내가 공격은 되게 터틀 공격은 잘하는데 내가 터틀 갔을 때 계속 탭다. 내가 마운트에서 공격 잘했지만 마운트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 힌트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선수들 중에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 제가요? 네. 저는 처음 주짓수를 하시는 분들은 스파링을 권해드리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떤 특정 체육관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레이식 주짓수 다들 아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기 전까지 스파링 시키지 않고 기술 연습 시키는 거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위험하지 않고 위험하고 이렇게 그걸 구분을 하고 네. 이제 주짓수 접단지 네. 1주든 2주든 시간이 지나고 처음 스파링을 하는 상대들은 이제 저도 이제 지도하면서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 연습하면서 네. 연습할 때랑 이제 실제 또 저항이 들어갔을 때 네. 그다음 또 상대 이제 처음 하면 이제 덕도 나고 하면 네. 이제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제 아. 딱 멈춰지는 분들이 네네네네. 살짝 많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웬만하면 생존을 목적으로 네. 진행해보라고 하는데 네. 혹시 뭐 다르게 접근해서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하시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저도 이제 생존을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최소 한 보라띠 정도까지는 생존 위주로 주짓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 먼저 질문을 받아볼게요. 왜냐? 이 팔을 어떻게 안 뜯기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팔이 안 뜯겼을 때도 이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제 너무 압박이 세다 보니까 뭐 다양한 스케이트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여기 어깨를 밀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이런 경우 이 팔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뜯겨가지고 기마라 같은 게 안 당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고, 이 팔이 어떻게 넣어서 어디를 밀어야 이 스케이트를 이용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달 도와주세요. 뭐냐면 어떻게 방금 상황으로 이렇게 된 게 일단 잘못입니다.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나갈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레슬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나 레슬링을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죠? 선수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겨드랑이. 감추고 있죠. 벌려지면 일단 내가 위험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왜 벌려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가드 패스 당하고 사이드로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애초에 내가 이런 겨드랑이가 파이는 상황은 뭐냐면 상대를 밀었기 때문에 파인 거예요. 상대를 밀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패스하고, 내가 여기서도 상대를 밀었기 때문에 상대가 내 방향을 벌리고 겨드랑이를 파고 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한테 프레임을 세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한테 겨드랑이를 뺏기지 않게 돼요. 주짓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겨드랑이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가드예요. 상대방이 나를 밀고 들어왔어요. 겨드랑이를 뺏기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 패스나 하세요. 내가 막았어요. 나는 상대방이 나를 프레셔하고 겨드랑이를 뺏기고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똑같이 패스하는데 겨드랑이 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안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상대가 내 겨드랑이를 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 내가 이 손이 여기에 위에 있다는 거 지금 굉장히 많이 위험하게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 팔이 넘어와서 기무라나 아메리카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 기무라 상황이 아니고 아메리카나 상황이었으니까 상대방이 넘어왔잖아요. 네. 보세요. 이 팔이 넘어왔을 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이 팔이 겨드랑이의 내 각도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나는 서미션 걸릴 확률이 높고요. 내 겨드랑이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어깨가 스트레칭이 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이 내 팔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데뷔해요. 근데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상대방이 꺾으려고 해도 어깨가 조금 유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 게 1차 목표고, 두 번째로 이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쪽 겨드랑이나 이쪽 팔꿈치를 벌려서 상대방이 이 팔에다 프레셔를 주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위쪽에 돼 있으면 내가 이 팔을 바깥으로 돌려서 툭 이렇게 하면 빠지고 여기서 또 뭐야? 내가 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다시 위험한 상황 벌어지겠죠? 밀면 안 돼요. 겨드랑이 같이 놓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제일 위험한 건 상대방이 내가 어떤 상대방이 특정 카드를 패스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당하지 않으려고 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바닥에 고정이 된 거예요. 자기 팔로. 내 체중을 자신의 팔로 프레임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고정이 돼 있으면 내가 고정된 걸 치우기만 하면 나는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프레임을 세우자고 프레임 마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잡고 싶어도 상대방은 프레임이 없어요. 그죠? 또는 잡아놓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겨드랑이 펼 수 있겠죠? 또는 반대쪽 겨드랑이 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판단을 조금 빨리 해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프레임을 세우고 아직 싸울 수 있는 상황이지. 근데 싸우지 못하는 상황까지 넘어왔는데도 내가 프레임을 계속 세우고 있다. 이 스케일이 되면 좋지만 이 스케일이 안 되면 완전 불리한 상황에 빠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힘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서 내가 좀 저항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또는 너무 무거워서 아니면 또는 너무 상황이 완벽해서 이거는 내가 밀어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패스에 대한 너무 무서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막을 것 같아. 상대방이 넘어왔어. 못 막을 것 같아. 프레임 겨드랑이 더 감추면 돼. 그럼 상대방이 크로스페이스에도 겨드랑이를 못 막으면 없는 겁니다. 내가 팔이 벌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목을 잡고 겨드랑이를 발로 먹고 이쪽 겨드랑이를 손으로 먹고 양쪽이 다 먹히는 거죠. 다리로 이쪽 겨드랑이 먹고 손으로 이쪽 겨드랑이 먹고 두 개가 겨드랑이 따랐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내가 겨드랑이 안 줬어요. 그럼 이 위쪽 손에 이 겨드랑이 없죠? 아래쪽 손에 아래쪽 다리로 내 겨드랑이 못 먹었죠. 두 개나 겨드랑이 못 먹은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잘 막았어요. 가드로 열심히 우리 잘 싸웠어. 패스 당했어요. 막 밀어요. 그러면 프레임이 세우고 프레임이 어느 순간 무너지면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죠. 이쪽 겨드랑이 열렸고 이쪽 겨드랑이 열려서 다리로 먹혀. 보세요. 다시. 이해되시죠? 연습은 이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내가 상대방과 밀고 싸워야 되는 순간에서 인계점이 넘어갔을 때는 더 이상 미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밀어서 못 나와. 너무 무거워. 이미 먹혔어. 겨드랑이 감춰야 돼. 양팔을 다 감추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가드하고 이제 패스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좀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은 네. 손발을 이렇게 내주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 많잖아요. 장면이 네. 보기에 네, 맞습니다. 손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관장님이랑 하고 잘 아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까 들어올 때 보통 모든 드립을 다 안 주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가드를 뭔가 세팅하려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치워버리고 네네네.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 네. 예. 이쪽으로 다시 리커버리를 하면은 또 이렇게 치운 다음에 네. 이렇게 치우면 이렇게 네. 막아버리고 네. 힙 스위치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다음에 네. 아예 가드 세팅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네. 그게 저는 좀 요즘 어려워서 아. 잘하시는 분일수록 너무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이 과도하게 뉴트럴라이징을 잘한다. 그죠? 네. 중화를 잘한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다 무력화시키고 게임을 진행을 한다. 밑에 있는 사람의 선택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번에 마이크먼 스매시 노기 세미나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요. 존 프랭클 사범님도 평소에 자주 하시는 동작이에요. 상대는 두 손 없이 가드 패스해보세요. 없어요. 상대방은 어찌됐든 어딘가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가드 패스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쪽에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크로스페이스를 하지 못해요. 크로스페이스 하지 못하면 가드 패스 없는 겁니다. 패스하세요.
다시. 상대방이 잡고 패스해야 돼요. 내가 목에 가까이 오는 쪽 잡히면 위험한 거예요. 목을 잡는 손을 내가 두 손으로 잡어요. 투어넘으로. 없습니다. 잡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손목 보시면은 이 손 보시면 손에 오면서 이 손이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깔때기처럼 두 손으로 딱 잡고 내려오다가 딱 걸리게 만들어요. 그럼 악력이 필요 없이 이 사람 팔이 안 맞아요. 빼려고 해요. 이것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내 윗부분이 손으로 잡으면서 벌어져가지고 더 빼기가 쉬워요. 악력으로 쥐는 게 아니라 이 손을 탁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못 빼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크로스페이스 하지 못하고, 크로스페이스 하지 못하면 리온벨리든 마운트든 사이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이드 눌러 패시. 이해되시죠? 아니에요. 이 상대방은 이게 불편해서 프레셔 이제 해보세요. 여기서 어차피 저를 못 눌러요. 그럼 이 사람은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반대쪽으로. 네. 머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손이 그대로 리스트락이 걸립니다. 네. 또 리스트락이 걸리지 않으려면 이 사람은 과도하게 이거를 제거하려고 팔을 쭉 뺄 거예요. 보세요. 다시. 빼면 어디가 보이죠? 또는 가드 세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손을 잡고 상대방이 크로스페이스 하지 못하게. 크로스페이스 하지 못하면 가드 세트가 피니시가 안 된 거예요. 피니시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돌 수밖에 없고, 돌면 이쪽으로 리스트하게 걸리고요. 상대방이 오기 싫어서 두 다리를 잡고 두 다리 땅에 대고 밖으로 일어나면 다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쪽이 과도하게 세면 한쪽이 과도하게 약한 거예요. 상대방이 넘어왔어요. 반대쪽 손 안 돼. 봐봤어요. 크로스페이스 해요. 끝났어요. 크로스페이스 잡힌 거예요. 아까 1번 겨드랑이 안 있는 거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어디든 잡았을 때 만약에 손목만 딱 캐치할 수 있으면 상대방이 넘어오더라도 크로스페이스, 프레셔, 리온벨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불편해서 팔을 빼려고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니 반대쪽으로 리스트락이 걸리고요. 상대방이 이게 싫어서 상체를 두 다리를 땅에 대고 상체를 과도하게 이렇게 세우려면 내가 가드 세팅으로 가면 됩니다. 또는 상대방이 이게 싫어서 다시 중앙으로 가죠? 다시 가드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오고 싶잖아요? 반대쪽으로 가요. 일어나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기술을 할 때 그립을 잡고 제가 이제 공격을 하려 하잖아요. 근데 다 상대방이 뜯겼을 때 오픈가드 됐을 때 보여주세요. 순간 보여주세요. 손으로 보여주세요. 네. 이사님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상대방이 저보다 더 잘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건가? 그럼 목에 뜯고 요것도 뜯고 네. 뭐 이런 딱 오픈 이 순간 네. 아니면 또 뭐 다른 거 같은 이것도 이거 하면 이거 붙여주고 딱 이 상황 그죠? 딱 이 상황 때 최대한 필요한 게 뭐지? 이거 아까 제가 대답해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제 손목 잡는 거. 손목? 아, 상대방이 나를 뉴트럴라이징, 내 공격을 전부 다 중화시키고 무력화시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특정 가드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뜯고 다 해체시키고 어쩔 수 없어요. 바로 패스 당한 상황이에요. 손목 잡고. 어쩔 수 없어. 최고의 고른 거예요. 못해 뭐 했는데 다 뜯겼어. 손목 잡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이 크로스페이스 해야 되는데 크로스페이스 못해. 그죠? 잡고 있고 상대방이 넘어오면 반대쪽으로. 네.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리스트락입니다. 상대방이 넘어오지 않고 이 손목 그립이 부담되니까 상체를 과도하게 뺀다. 가드 세팅 하시면 돼요. 손목 못 잡는 그러니까 지금
못 잡으면 아까 어떻게 하라 했죠? 겨드랑이 같이. 상대방이 내가 가드 패스 했는데 내가 끝까지 밀고 있어요.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이 내 겨드랑이 반쪽 차지하고 목 잡고 난 들어가서 많이 받아줘요. 상대방이 공격할 때 내가 뭐 다 실패했어. 다 안 될 것 같아. 겨드랑이 맞춰요. 공격. 겨드랑이 맞추면 고마워요. 그래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고? 네. 어떻게 잡았어? 아, 이게 누르는 게 잘 안 되고 네. 그 녹이 때문에 또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네. 네. 이거는 아까 여기서 형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에 사람은 상대방의 가드를 무력화시키고 내가 진행을 해야 돼요. 뉴트럴라이징이 없으면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상대방 가드로 가주세요. 상대방은 이게 이번에 마이키 문스매시 노비 세미나에서 아마 다룬 주제일 거예요. 저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배리어는 세 가지예요. 가드의 배리어는 첫 번째 발목이고요, 두 번째 무릎이고요, 세 번째 골반이에요. 내가 발목 배리어를 해결하고 무릎 배리어를 해결하고 골반을 해결하고 마지막에 헤드라인을 잡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발목 해결하지 않고 무릎부터 진행한다. 관장님 한번 더 주세요. 내가 상대방의 발목을 해결하지 않고 1번 과정을 건너뛰고 2번부터 진행한다. 이거 각대라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릎, 발목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다.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라인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2번 라인을 해체시키고 3번 라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웃사이드, 상대방이 등 발목을 잡으세요. 이렇게 누르는 거 안 돼요. 상대방이 발 돌려서 빼기 좋아요. 발을 잡아요. 발을 잡아요. 그럼 1번 라인을 내가 해체시킨 거예요. 2번 라인은 내가 상대방의 무릎보다 내 어깨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무릎보다 내가 상체가 위에 있으면 2번 라인 해체가 안 된 거예요. 2번 라인 어떻게 해체시키냐? 아웃사이드예요. 1번 라인 잡았어요. 발목 두 개가 먹었죠? 무릎보다 내가 낮아져야 돼. 그쵸? 3번 골반. 그리고 패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내가 1번이 해결 안 되는데 1번 해결 안 하고 2번부터 진행하려면 없어요. 1번이 해결이 안 났는데 무릎을 진행을 못하고 그냥 진행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행을 하는 와중에 2번으로 가다가 만약에 1번이 실패한 것 같아. 다시 나와야 돼. 다시 1번부터 가야 돼. 그죠? 1번 먹었어요. 2번 내가 상대방의 무릎보다 내 머리가 낮아져야 돼요. 3번 골반 먹었어요. 1, 2, 3번이 지나가면 내가 패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사이드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1번 똑같아요. 근데 1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만약에 그냥 내가 냅다 2번으로 지켜난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양쪽 발목 1번을 먼저 컨트롤하세요. 다리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1번이 컨트롤 된 거예요. 2번 무릎보다 내 어깨가 낮아져야 돼요. 2번이 컨트롤 된 거예요. 상대방의 무릎보다 내가 낮아졌죠? 3번 골반을 컨트롤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번 상황에서 상대방의 어떤 특정 가드를 할 수가 있어요. 특정 가드가 아니게 라쏘나 이쪽 스파이더나 이런 게 돼 있으면 내가 이 발목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니까 중화를 먼저 시키고 가야 돼요. 상대방을 중화시켜서 1번이 해체되고 아웃사이드 똑같죠? 2번보다 내가 어깨가 낮아지면 3번 골반을 먹고 그 다음에 머리 들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너무 어렵나요?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스파이더는 혼자가 침대에서 아니 다리를 이렇게 걸고 이러고 그때는 대처를 치는 그래요? 도와주세요. 내가 라쏘나 이런 걸로 상대방 실패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딸려오지 않고 상대방이 과도하게 멀리 있고 컴백페이스로 있어서 뭘 못하겠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에 몰빵할 필요가 없어요. 보편적인 다른 걸 해야 돼요. 한 가지가 과도하게 안 되면 한쪽이 약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이쪽으로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쪽이 강하다는 건 이쪽 체중을 전부 다 뒤로 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이 약해요. 이해되시나요? 한쪽이 과하면 한쪽이 이쪽이 과하게 세잖아요. 한쪽이 과하게 세면 반대쪽이 약한 거예요. 무릎 꿇고 라스트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무거워. 과하게 세. 뒤로 벌면 한쪽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거 하는데 뭐가 너무 세서 안 돼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기랑 쪽, 반대쪽은 반드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다들 아까 1번 자세로 우리가 가드 패스하는 거 했죠? 상대방이 양쪽 발목 잡았어요. 상대방은 두 가지를 다 강하게 쓸 수가 없어요. 벨라이가 손, 오케이. 보세요. 상대방이 이쪽이 만약에 세게 느껴지잖아요. 이쪽이 약한 거예요. 이쪽이 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반대쪽이 약한 거예요. 둘 다 세게 느껴져요. 여기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특정 부위에 힘이 과도하게 세다고 느껴지면 반대쪽으로 모든 게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으로 공략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라쏘나 이런 걸 수입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쪽으로 힘을 과도하게 쏘고 있죠? 그러면 반대쪽은 약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한쪽이 과도하게 몰려있을 때 반대쪽이 약하니까 반대쪽을 공략할 방법을 찾아가요. 어떤 수입이든 어떤 공격이든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하는데 상대방이 이쪽 무릎을 꿇고 그 중심을 이쪽으로 해버리고 네. 이렇게 중심이 잘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방이 이쪽 다리가 네, 이렇게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 네. 중심이 잘 잡혀서 밀고 싶은데 안 밀리고 네네. 했을 때 제가 할수 도와주세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기나 노기는 가리지 않아요. 뭐 어디 룰에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킹티에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볼게요. X가드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한쪽 무릎 꿇고 있고요. 한쪽 무릎, 발가락 쪽 무릎 꿇고 있었죠? 상대방이 X가드는 두 가지예요. 이쪽 무릎을 꿇고 저쪽 다리 피잖아요. 이쪽 무릎 꿇고 바깥 다리 피면 딥하프인 거예요. 상대방이 바깥 다리를 꿇고 이쪽 다리를 피면 X가드인 거예요. 그래서 X가드와 딥하프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X가드 상황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아요. 싱글렉으로 가세요. 싱글렉으로 가서 만약에 녹이라면 힐업도 진행할 수 있고 다리 넘어와서 아웃사이드 하체로 공격할 수 있고, 또는 만약에 상대방을 내가 X가드로 밀고 싶은데 X가드로 보세요. 보편적 X가드예요. 보편적 X가드에서 싱글렉으로 가고 상대방을 밀고 싶어요. 근데 안 밀리잖아요. 상대방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리버스 X가드로 와서 다리를 넘기시면 허니올 세팅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X가드 상황이에요. 보편적 X가드. 내가 상대방의 세워져 있는 다리 쪽에 있는 다리가 위에 있고 상대방이 무릎 꿇고 있는 다리가 밑에 있어요. 이게 보편적 X가드예요. 상대방이 이 다리를 세운다고 치면 내가 상대방의 한쪽 골반을 밀고 나머지 발로 상대방의 발목이나 오금에 컨트롤해서 상대방을 불편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X가드죠. 리버스 X가드는 이 모양이 정확하게 바뀐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먼 다리 쪽에 있는 다리가 위에 있고 상대방의 가까운 쪽에 있는 다리가 밑에 있는 거예요. 리버스 X가드입니다. 보편적 X가드, 리버스 X가드. 그래서 상대방이 이쪽으로 뚫고 있었죠. 내가 보편적 X가드 상황에서 상대방을 막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발목을 잡았고요. 싱글 X를 잡았고요. 상대방을 만약에 밀렸어 넘어지면 수입으로 가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밀리는 게 싫어서 다시 다가오면 보편적 X가드가 아니라 리버스 X가드로 상대방을 들고 다리를 가져오면 허리를 자세로 떨어집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기술은 제가 이따 특정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누가 질문 줬죠 이거? 저요. 아 예. 되셨나요? 네. 히룩, 인사이드 히룩이랑 아웃사이드 히룩의 네. SKU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인사이드 히룩, 아웃사이드 히룩, 그 다음에 싱글렉 X가드, 50, 50. 네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더 해주세요. 히룩이란 거는 결국에 힐캐치예요. 힐캐치죠, 힐캐치. 싱글렉부터 가볼게요. 히룩이란 건 결국에 힐캐치예요. 내가 힘이 보이면 히룩인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히룩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이 안 보이면 캐리지만 내가 힘이 안 보이면 히룩 없어요. 당연히 싱글렉 왔을 때 보세요. 발부터 치우면 다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히룩 없어요. 당연히 내가 힐 빼고 이 힐 빼는 동작을 힐 슬립이라 그래요. 힐 슬립이라는 건 내가 이 상대방의 딱딱한 손목 부위에서 이 말랑한 팔 부위로 내 뒤꿈치를 옮겨가요. 그 다음에 내가 발레리나 토로 이렇게 발레리나 토라고 하거든요. 발레리나 토로 발레리나 토로 팔을 만들고 나서 히룩에 걸리는 반대 방향, 히룩 지금 걸리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뒤꿈치를 빼면 힐이 돌아갑니다. 슬립이 돼요. 슬립이 되지 않으면 탭입니다. 내가 힐 슬립을 한번 시도하고 힐 슬립이 안 된다. 탭이에요. 여기서 더하기가 같은 것입니다. 힐 슬립이 되면 힐 슬립이 안 되면 탭. 그래서 일단은 내가 힐 슬립하고 힐을 감춰요. 몸쪽으로. 없어요. 인사이드를 볼게요. 인사이드 힐이 열렸잖아요. 탭인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나 통해서 힐을 상대방이 잡지 못하는 방향으로 감춰요. 그러면 힐이 없는 겁니다. 힐이 지금 안 보이죠? 없어요. 아웃사이드 다시 가볼게요. 상대방의 힐이 잡혀있으면 열려있으니까 탭이에요. 상대방의 여기 딱딱한 부위 말고 말랑한 부위 쪽으로 뒤꿈치를 밀어서 힐을 감추고 몸에 붙여요. 힐이 없잖아요. 그러면 힐이 없는 겁니다. 50, 50? 힐이 열려있으면 상대방이 히룩을 잡아요. 되죠? 내가 상대방 히룩 잡으려고 할 때 상대방의 그립을 걷어내고 힐을 감춰요. 히룩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사실은 기술에 대한 디테일은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수업 스타일은 약간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디테일을 막 너무 열심히 파고들기보다는 어떤 강론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어떤 강론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시고 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 방향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삼각은 이미 레벨 높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팔이 내가 이 트랩 트라이앵글
트랩 트라이앵글, 상대방이 내 다리 사이에 엉켜 있는 상황에서는 이 팔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리가 이렇게 묶여 있든 이렇게 묶여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내가 이 팔을 여기에 있는 팔을 괜히 엉덩이 빼서 이쪽으로 옮기려다가 상대방이 홀딱 채워버리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이쪽에 있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상대방의 어깨 있죠. 어깨가 내 눈에 안 보여야 돼. 이 상대방의 내 정면에서 이 상대방의 어깨가 보이고 있으면요. 일단 생각이 잘 안 걸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상대방이 고개를 들기 쉽고 포스처를 세우기 쉽고요. 세 번째가 상대방이 날 프레스하기 쉬워요. 그럼 내가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패스하는 경우 많죠? 이렇게 많이 당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정면에서 상대방의 힘을 받으면 안 돼요. 정면에서 힘을 받지 않아야 이 상대방의 어깨를 내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내 몸을 한쪽 이 손을 상대방이 겨드랑이에 껴도 좋고요. 겨드랑이 끼는 게 작은 펜듈럼이에요. 큰 펜듈럼 하고 싶으면 다리에 끼세요. 겨드랑이도 좋고 손도 좋은데 겨드랑이는 조금 작은 펜듈럼이고 허벅지는 조금 큰 펜듈럼이에요. 이 상대방의 어깨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핵심입니다. 무릎으로 상대방 어깨를 먹어서 상대방의 어깨가 내 눈에 안 보이게끔 하세요. 그러면 팔이 여기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딱 잡았어요. 근데 정면에서 싸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벌리다가 상대방이 나를 허리 빡 들어버리고 이렇게 되거나 풀려버리거나 또는 정면에서 싸우는데 상대방이 무거워서 나를 꾸기고 목에 막 부담 받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문제죠. 팔이 여기 있는 걸 다시 여기로 옮길 필요도 없고요. 여기 있는 걸 다시 저로 옮길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과 정면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측면으로 가야 돼요. 상대방의 측면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 겨드랑이를 낀다 또는 다리에 낀다. 겨드랑이가 조금 짧은 펜듈럼이고 허벅지 안쪽이 좀 긴 펜듈럼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때때로 상대방의 다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상대방이 다리가 안 잡힐 때는 겨드랑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겨드랑이 안 잡히면 다리가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까 말했던 이런 것 같아요. 한쪽이 과도하게 강하면 한쪽이 과도하게 약한 거예요. 상대방의 다리가 안 잡히려고 그러면 팔이 잡힐 거고요. 상대방의 팔이 안 잡히려면 다리가 잡힐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잡혀요. 왜냐면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지는 거니까. 상대방의 어디까지 잡았어요? 어깨가 내 눈에 보이죠? 정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프레셔하고 나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내가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대방의 어깨가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고개를 잘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대방이 이제 정면으로 나 드라이브 하겠죠? 나 프레셔 받지 않아요. 왜냐면 정면이 아니니까. 내가 정면에 있을 때만 내 목에다가 이렇게 부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측면으로 돌았어요? 이제 나한테 프레셔 해보세요. 상대방은 프레셔하지만 내 힘을 상대방은 비껴나가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정면으로 힘을 쓰고 싶은 거고 나는 정면에서 측면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힘을 써도 밀어보세요. 프레셔를 받지 않아요. 상대방의 어깨가 내 눈에 안 보이겠죠? 보세요. 하고 무릎으로 어깨 찍고 측면으로 돌리세요. 머리 잡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팔이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팔이 만약에 안쪽에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안쪽. 팔이 안쪽에 있어요. 트랙트랙에서 물론 팔이 안쪽에 있어요. 똑같아요. 감고 정면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해서 힘들어질 테니까 측면으로 이동하세요. 상대방의 어깨가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팔이 바깥쪽에 있어요. 여기 옮기다가 상대방이 도망가는 거예요. 옮길 때 펄 팍 세워봐요. 이렇게. 펄이 팍 세워봐요. 네, 이렇게. 또는 옮길 때 상대방이 날 눌러버려요. 오케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팔이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말고 상대방의 겨드랑이나 다리를 잡고 머리를 잡으세요. 측면으로 틀어. 상대방의 어깨가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측면이니까 상대방의 어깨가 안 보이겠죠? 머리를 잘 잡아주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 트라이앵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팔 정리를 대각선으로 하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격투기란 운동은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발전을 해요. 어떤 기술 체계든 과거에는 정답이었지만 현재의 오답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오답이었지만 현대에 와서 다시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새로이 바뀌고 기술이 체계가 점점점 정교해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기술도 점점 시대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돼요. 옮기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 고전 유도에 있을 때 삼각이라는 게 처음에 발명이 됐을 때는 이쪽으로 하든 그때 상대방이 뭐 허리를 세우고 나를 프레시하고 이런 게 뭐 몰랐어요. 상대방이 대항할지 몰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내가 프레시 타임으로 상대방을 딱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면에서 그냥 싸워도 이 팔만 잘 옮겨놓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삼각 어깨가 다 맨날 다 보여도 이 상대방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스트레이트 트라이앵글로 정면에서 잠그려고 하면 상대방이 허리를 피처를 꽉 세워버리거나 또는 측면으로 나를 프레셔하고 나를 프레셔 먼저 하고 내 목이 이제 불편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팔의 위치를 변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포스처를 나한테 세우고 허리를 드는 거를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트랙타임으로 상대방을 잠갔을 때는 이 팔이 여기 있든 이 팔이 여기 있든 이 팔이 여기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게 먼저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일어서지 못하면 내가 상대방을 잠가놓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겨드랑이나 상대방의 다리를 끼고 측면으로 들어와요. 상대방의 어깨가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이때 계속 내가 상대방을 당겨놔서 상대방이 허리를 세우지 못하게, 허리 세우면 끝난 거예요. 허리 세우지 못하겠고 어깨 안 보였죠? 허리 어디에 서고 똑같이 걸려요. 괜찮으세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백을 잡을 때 백을 제가 이렇게 보통 못 도망가게 이렇게 밑으로 먼저 잡아놓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훅을 건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자꾸만 이 위로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가 백을 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프레셔를 느껴가지고 놓치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제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이렇게 뭔가 그쵸. 측면으로 가야겠죠? 어떻게 가냐? 자, 그 상태로 오른손을 더 깊게 껴서 상대방의 목 뒷덜미를 잡아볼까요? 이렇게요? 뒷덜미 잡으세요, 손으로. 이렇게요? 아니요. 반대. 네. 네. 그 목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양발을 바깥으로 옮겨요. 양발 바깥으로 옮겨? 엉덩이를 빼면서. 이렇게? 아니요. 이쪽으로. 맞네. 더. 이렇게? 네. 엉덩이 빼면서. 다리가 넘어가세요. 이렇게? 네. 마운트로 가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상대방한테 시크릿이나 더블언더로 상대방을 잡고 싶은데 상대방의 프레셔가 너무 세. 정면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손 넣어서 목 잡아. 두 다리 바깥으로 옮겨. 팔꿈치 짚고 일어나고 백으로. 마운트로 진행하셔도 되고 다시 자리로 올라와서 좀 더 안정적인 백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네. 다음. 마운트를 잡히고 이제 점점 올라가는 상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스케이프를 하는 거예요? 마운트 스케일. 네. 맞죠. 마운트 스케일 너무너무 많아요.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팔꿈치 넣어서 엘보 이스케이프 하는 것도 있고 골반 땅에 대고 상대방 들어서 키핑 이스케이프 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제가 주로 쓰는 이스케이프는 뭐냐면요. 아까 견놀기 도망갈 때랑 자세 똑같거든요. 상대방의 골반에다가 내 손을 걸쳐요.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을 딱 맞추는 거예요. 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상대방이 여기다가 암락 같은 거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내 팔꿈치가 이 홈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팔꿈치가 몸 안쪽에, 상대방의 골반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공격해봐요. 공격? 다시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뭐 내가 발로 발 먹고 상대방 팔 먹고 브릿지 하는 이스케이프도 있고 엘보 양쪽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스케이프도 있고 뭐 상대방 땅 짚게 만들고 엉덩이 가볍게 만든 다음에 손으로 탕탕탕탕 해서 무릎 안쪽으로 넣는 버터플라이 스윕 이스케이프도 있고 다 있어요. 좋은데 진짜 상대방이 무거운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으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궁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의 한쪽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 두 손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두 손을 이용하지 않아요.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큰일 나요. 한 손만 이용할 건데
내 손바닥 아까 클로그리처럼 이렇게 말아서 상대방의 골반에 딱 대놔요. 팔꿈치가 벌어지면 상대방이 앞락 시도할 거예요. 물론 앞락 이스케이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락 시도하지 못하게 팔꿈치를 내 몸에 최대한 붙여놓고 상대방의 그 가랑 사이에 넣어놔요. 상대방이 앞락 시도하기 어려워져요. 내 몸 한쪽으로. 근데 여기서 엘보 이스케이프 하든 상대방의 백으로 가려고 해보세요. 백. 공간 벌려지면 내가 이스케이프 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저한테 한번 와보실까요? 다리 먹고 브릿지나 상대방 손 무겁게 만들고 엉덩이 가벼우니까 휘핑이 펼 수도 있고 두 엘보 다 안쪽으로 넣어서 이스케이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 너무 무겁고 이스케이프 안 돼. 옆으로 돌아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내 손 이렇게 만들어요. 골반에 대요. 팔꿈치가 벌어지면 상대방이 여기다가 기무라나 안바 시도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시도하지 못하게끔 팔꿈치를 안쪽으로 감춰서 상대방의 가랑 사이에 넣어놔요. 오목에 붙여요. 시도하세요. 이해되셨죠? 아까 했던 이스케이프이 다 막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엘보 이스케이프 하는데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 골반에 잡으세요. 팔꿈치 벌어지면 상대방이 테크니컬 마운트로 이동한 다음에 팔 공격할 거예요. 팔꿈치 내 몸에 감추고 내 몸에 붙이고 상대방 가랑이 사이에 최대한 붙여놓으세요. 공격. 이렇게 이스케이프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니까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또 질문이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남자분들이 하면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먹는데 얼굴 밀라고 이러고 근데 이게 미는 힘이 저는 안 나오거든요. 네. 이 자세 자체가 미는 힘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아까 밀리는 그 자세 밀릴 수 있죠. 밀릴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특정 기술은 체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상대방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사실은 미는 건 얼굴 미는 게 아니라 방금 자세로 견누르기 자세로 약간 떨어졌어요. 견누르기 카사바탐이라고 해요. 카사바탐에 우리 두 가지 지켜야 할 거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상대방을 이 팔을 밀 수 있는지 팔 오금 팔 안쪽 다리 오금처럼 팔 오금을 내가 만약에 밀 수 있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내가 그냥 이 다리 떠가지고 일어나려면 힘들겠죠? 다리 한쪽 찍고 밑에 다리 빼서 이거 지지해놓고 일어나는 게 편해요. 팔 밀면 일어날 수 있고 팔 안 밀린다. 그럼 상대방이 견누르기 카사바타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견누르기 잘하시는 분 혹시 잠시만요. 견누르기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견누르기 유도식 견누르기 없어요? 사장님 견누르기 할 줄 아세요? 예. 견누르기 주짓수에서는 잘 안 쓰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세예요. 상대방이 무겁고 세게 잡으면 도망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세요. 내가 견누르기 이렇게 잡혔잖아요. 이 팔이 보세요. 다시 잠깐 공간 잠깐 올려볼게요. 이 팔이 땅으로 떨어지면 내가 이깁니다. 보세요. 다시 견누르기 왔을 때 내가 땅으로 떨어졌으면 내가 이긴 거예요. 여기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프레임 넣고 무릎 넣고 해서 이스케이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팔 깊게 잡혔고 팔 안 떨어지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상대방이 무거워. 그러면 이제 이쪽은 힘든 거예요. 안 돼. 내가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죠? 네. 이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이 상대방 이 팔을 상대방은 여기다 안바나 이런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이 상대방한테 공격 당하지 않게 상대방의 골반 잡아주세요. 이렇게 골반 잡아요. 그 레고 같은 걸로 블록으로 딱 끼우듯이 그냥 탁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돌면서 그 상대방의 가까운 쪽 다리를 세우고 상대방의 먼 쪽 다리는 필 거예요.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쪽에다가 일자로 밸런스를 잡고 있죠? 저는 저쪽에다가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그럼 견누르기 프레시 왔습니다. 세게 프레시 보세요.
네. 그러면 상대방도 여기서 개비고 저도 개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이 동작이 싫어서 다른 특정 동작 시도할 때 팔꿈치 떨어뜨리면 이깁니다.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견누르기 이렇게 해서 상대방 막 이쪽으로 따라가다가 타이밍 봐서 이리로 쑥 넘겨라. 이런 쪽으로 세요. 이런 쪽으로 세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 무겁고 진짜 유도 잘하고 견누르기 타이트하다? 되지 않아요. 견누르기 잡혔는데 상대방 쪽으로만 주고 있으면 상대방의 압력이 제 옆구리에 그대로 젖어지면서 제가 지금 숨소리가 변하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횡격막을 계속 상대방이 체중으로 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게 눌러볼게요. 진짜 세게. 네. 이거 팔까지 당기면서. 저는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프레셔를 계속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상대방은 이제 다시 상대방은 점점 유리하고 저는 점점 불리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서미션 하거나 이러지 못하더라도 나는 계속 이 체력이 떨어지고 이 사람은 체력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 불편한 프레셔를 없애야 돼요. 이쪽으로 상대방이 당기고 있을 때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안 되죠? 잡고 내 온몸을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줄 거예요. 상대방의 모양 그대로, 다리 모양 그대로 내가. 그럼 여기서는 상대방에다 놓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머리를 잡았어요. 교단에 누구 있으면 압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편해 있거든요. 다리가 이쪽에 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이쪽으로 막 걸어가다가 반대쪽으로 나를 부딪혀서 넘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안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상대방이 무거우면 특히 유도 잘하는 사람이면 붙이기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발을 이쪽에 있지 말고 여기다가 팔을 잡고 블럭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오케이. 딱 잡은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반대쪽으로. 오케이. 그리고 머리도 반대쪽으로. 프레셔는 줄여요? 네. 상대방 숨 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에도 똑같이 쓸 수 있느냐? 암트라이앵글. 암트라이앵글 할 때 있어. 내가 얼굴과 팔이 같은 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텔레폰 방어든 팔꿈치를 내리는 거든 상대방이 프레셔를 점점 강하게 되면 어떻게든 암살이 될 거예요. 안 걸리더라도 체력이 되게 많이 빠질 거예요. 방금 한 동작 똑같이 상대방은 저쪽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는 아까 그 허리 잡은 것처럼 여기다가 겨드랑이 잡아놔요. 이쪽 팔 잡아놨어요. 암트라이앵글. 반대쪽 카운터 밸런스 맞추는 거야. 암트라이앵글? 없습니다.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힘든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반대쪽으로 바라봐요. 프레셔? 괜찮아.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암트라이앵글? 도망가고 텔레폰 타고 안 돼. 그죠? 반대쪽으로 카운터 밸런스 맞춰놓고 암트라이앵글? 진짜 없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누구였죠? 네. 이해되셨죠? 예. 제가 텍스에 뭐 상욱이 형이나 다른 분들이랑 스파링 할 때 도복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훅가드에 좀 취약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훅가드 막는 방법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접근이 됐을 때는 네네. 악어 자세 이거 좀 막는 도지 스타일로 악어 자세로 방어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든 띄우는 저는 이제 네. 레벨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하면은 안 띄워질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걸 띄워내서 던지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그런 테크닉. 상식 천황씨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천황 씨가 그 나비가 잘하죠. 네, 그래서 그런 테크닉 혹시 어떻게? 오케이. 나비가 우리가 나비가드를 진행하기 전에 그 상대방의 다리가 어떨 때 세고 어떨 때 약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의 다리는 나를 프레스하는 힘은 되게 셉니다. 프레스. 레그 프레스 여러분도 되게 무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당기는 힘은 되게 약해요. 프레스는 내 체중을 늘 수도 있지만 무릎을 올리는 힘은 내 손가락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
당겨보세요. 손가락으로도 못 이깁니다. 세 번째요. 사람의 몸은 다리가 90도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면 힘이 셉니다. 나비 상황이에요. 90도 각도 이상으로 상대방의 다리가 벌어졌다. 상대방은 힘이 센 거예요. 아니, 밀어보세요. 이 힘이 되게 세요. 90도 이하로 다리가 접혀지면 밀어보세요. 상대방은 힘이 약해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프레스하는 힘은 강하다. 당겨오는 힘은 약하다. 다리를 피는 힘은 강하다. 다리를 당기는 힘은 약하다. 90도 이상에서는 큰 힘을 쓸 수 있다. 90도 이하로는 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 할 때 하프까지는 되게 무거운 무게가 될 수 있지만 풀 스쿼트 또는 역도식으로 완전히 엉덩이가 받는 ATG 스쿼트로 가면 허리 요추 딱 풀리면서 엉덩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못 일어나잖아요. 같은 거예요. 상대방은 이 허리가 그 반대로 아치로 되어 있는 아나토믹 자세에서는 다리가 90도 이하로 좁혀지지 않고 허리가 아나토믹 공간이 띄어져 있는 아나토믹 자세에서는 되게 큰 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허리가 무너져서 엉덩이가 뜨고 90도 이하로 다리가 굽혀지면 상대방은 굉장히 약한 힘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디아키스의 원리예요. 상대방을 내가 잘 묶어놨으면 상대방은 힘을 쓸 수 없고 내가 상대방을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90도 이상으로 다리를 벌렸을 경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90도 이상으로 벌렸는데 이거랑 싸우려고 하는 건 내가 너무 무모한 행동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한쪽이 과도하게 강하면 한쪽이 어떻다고 그랬죠? 약해요. 상대방은 나를 미는 힘이 세서 강했지만 사이드로 돌리는 힘은 약해요. 한쪽이 과도하니까 한쪽이 약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잘 묶어놨으면 바디락으로 패스가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리 힘이 세서 나를 벌렸으면 사이드는 약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둘째로 상대방이 90도 이상으로 나를 리프트 해버렸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과도하게 억지로 여기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면 돼요. 더블 언더로 돼요. 내가 밸런스를 잡으려고 해요. 그럼 상대방이 다리를 벌렸고 나는 불안해.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베이스가 불안하죠? 이때 상대방은 나를 당겨오면서 절로 스윙을 할 거예요. 그죠? 당겨오면서 오케이 이렇게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비 상태인데 상대방이 더블 언더나 오버 언더를 타고 나를 띄우려고 하는데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면 한쪽 다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패스하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잘 90도 이하로 애초에 잘 몰아놓으면 괜찮아. 안 되면 사이드로 몰면 괜찮아요. 근데 사이드로도 못 밀었고 상대방이 나를 못 밀었고 더블 언더 탔어. 날 뒤로 가서 버티고 싶은데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이해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이미 레벨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해 줘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디테일이 궁금하면 또 물어보시면 되고 지도하는 방향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음 질문. 서브미션 하면은 그 암바나 트라이앵글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되게 이제 바리토 플라타하고 타리코 플라타거든요. 그 실질적인 이 개념을 그러니까 그 보통 기술 보면은 인스타나 뭐 설명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걸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전반적인 걸 좀 오케이. 타리코 플라타 바라토 플라타는 내가 기무라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하는 기술이에요. 상대방의 팔이 해체가 되고 내가 상대방의 팔을 몸 뒤쪽으로 넘길 수 있으면 기무라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손을 잡고 있고 악력이 너무 세고 이 상황에서 내가 팔을 잡고 있는데 막 뜯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기무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타리코 플라타 먼저 보여드리면요. 상대방을 잡아놓고요. 내가 이 상대방은 이 그립을 이제 잘 잡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잡고 있습니다. 이발이 너무 내가 이발이 여기 위로 넘어갈 건데 상대방이 넘어갈 때 하프가드로 탁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발을 주의해야 돼요. 이발을 주의하고 내가 상대방 다리 위로 넘겨요. 그 다음에 그립을 잡고요. 내가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요. 다리를 바꿔준 다음에 이 무릎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 무릎은 뜨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락을 잡고 있어도 탭이 나옵니다. 타리크 플라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견갑대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안 걸려요. 견갑대가 이렇게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다리 힘을 이용해가지고. 넘어왔어요. 다리 잡고 여기서는 지금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내가 각도를 더 좁혀야 돼요. 각도를. 이 다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무릎 땅으로 떨어지고 이 무릎은 벌어지고. 바라트 플라타. 바라트 플라타는 제가 이제 정확히 잘 못하기도 하는데 그 개념은 같아요. 상대방 락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 잡아주고 내가 다리가 올라오는데 이게 벌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 이 팔이 최대한 위로 올라오게끔 만들어서 골반 밟아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무라 그림을 시도하고 있을 때, 내가 기무라 그림을 시도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팔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타리크 플라타든 바라트 플라타든 안 걸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락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팔을 최대한 올려서 이 각을 이 둔각에서 예각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타리크 플라타나 바라트 플라타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 타리크 플라타나 바라트 플라타는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고 들어가는 엔트리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는 엔트리나 바리에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신 다음에 정확한 개념을 아셨으면 이제 엔트리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거예요. 상대방의 그립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기무라를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다리가 이 방향으로 넘어오든 반대쪽으로 넘어오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모여야 돼요. 상대방의 그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무라 안 되죠? 내가 넘어와서 그립 잡아주고 이 발로 상대방의 이 둔각을 점점 좁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각으로 좁혀지게 만들면 내 무릎 떨어지고 탭이 나오고요. 바라트 플라타도 똑같이 이제 타리크 플라타 반대로 넣는 거죠. 각이 이렇게 넓은 둔각이면 걸리지 않아요. 내가 이 각도를 좁혀서 예각으로 만들면 걸립니다. 상대방이 락을 하고 있을 때 걸리고요. 상대방이 바라트 플라타나 타리크 플라타나 하지만 나중에 그립이 풀렸어요. 기무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특정 기술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을 알려주는 게 저한테는 훨씬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어쩌면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기술 하나에 대한 디테일을 배워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평소에 갖고 있었지만 체육관 선배들이나 관장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해결이 안 났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주제를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Q&A로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을 저는 사실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어느 상황에서든 다 알려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왔는데 뭐 약간 지금 민망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기가 질문하는 게 뭐 올바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서 질문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지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오픈해서 하겠지만은 내가 아직 궁금한 게 더 많다, 아직 물어볼 게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지금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까 했던 기술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디테일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느낌을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Q&A식으로 하게 된 게 이제 특정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은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그냥 2가지, 3가지 기술 갖고 와서 드릴 10번씩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가지 기술 마스터해가는 이런 느낌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내가 왜 이거 잘 모르겠지, 배웠는데도 잘 모르겠지, 기술 열심히 배우는데도 잘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조금은 해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질문하실 것들은 언제든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주짓수를 하는 방향이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어떻게 잘할 거야, 노기 기술을 어떻게 완벽하게 잘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노기든 기든 내가 어느 상황, MMA든 어느 상황에서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추구하고, 사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특정 분야를 막 스페셜하게 잘하고 다른 분야는 다 깜pun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내가 한 가지를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제네럴하게 다른 분야들을 잘하면 그 잘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못하는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게 제 그 주짓수를 하는 어떤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쏘 하고 싶은데 막 체육관에서 어떤 사람이 라쏘 너무 잘해. 근데 나 라쏘 따라하고 싶은데 그 사람만큼 라쏘 안 될 수 있어요. 딴 거 하면 돼요. 나비가드 누가 너무 잘해요. 근데 난 나비가드 그렇게 잘 못하겠어. 하프가드 하면 돼요. 누가 하프가드 딥하프 너무 잘해. 못하면 딴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의 몰두에서 왜 나 이거 더 디테일하게 최고가 되지 못할까? 하프가드 잘하고 싶으니까 나 부산 가서 저기 가서 배워야겠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베림보로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미야오 체육관 가서 베림보로 배워야겠다. 배울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겠지. 내가 어느 특정 분야의 최고가 돼도 다른 부분 빵꾸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을 내가 스페셜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빵꾸가 나지 않아야 돼요. 가드 패스 잘해야 되고요. 가드도 잘해야 되고, 도복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노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키력 스페셜하게 캔스플레인 이상현 선수처럼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방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서 내가 라펠가드 대한민국 1장인데 발이 잡히면 덜덜덜 떨다가 패치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방향일 수 있어요. 나 도복에서 막 날아다녀. 베림보로 1등이야. 발이 잡혀서 잘못된 거예요. 텍슨이 베림보로 잘하는데 처음 저랑 노기한테 20% 쳤어요. 레벨하고. 그럼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쳐요. 잘해. 왜냐면 내가 어느 부분을 10이라고 봤을 때 8에서 9, 10, 11까지 올리는 건 진짜 험난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잘하게끔 보이는 거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이쁜 사람을 성형으로 더 이쁘게 만들기 진짜 어려워. 못생긴 사람은 좀만 고쳐놔도 렘링 보면 엄청 이뻐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테슬라 단차가 처음에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으니까 좀만 고쳐도 좋아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 부분을 깜꾸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통직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해요. 공격만 너무 잘하고 이스케이프 깜꾸고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